거래 금액이 큰 중개 대상물을 못할 것이다. 그런 프레임에 씌어져 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그거를 깨려고 바꿔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태영입니다. 오랜만에 세상의 모든 중개사 콘텐츠를 찍게 됐는데 오늘 스튜디오에서 찍게 됐고, 오늘 만나볼 분은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알파 공인중개사 사무소 운영하고 계신 조용현 중개사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한테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알파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조용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 개업하신 지 3달 되셨다고 들었어요. 네. 거기다가 20대 젊은 개업 공인중개사이시고, 네. 20대에 개업하신 것만 해도 되게 신기한데, 또 지금 사실 중개업계가 많이 어렵다고 하고 있는 코로나 영향으로 네.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개업을 하신 건데, 네.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걸까? 사실 제가 공인중개사 네. 업을 하기 전부터 네, 다른 곳에서 많이 좀 부동산 일을 했었어요. 네. 처음부터 부동산 일을 접했던 건 아니고 한 25살 이때쯤부터 부동산 업을 하게 됐는데, 돌다 결국엔 자격증 취득하고 또 소공으로 여기저기서 활동을 하다 보니 차리는 게 낫겠다. 속된 말로 남의 돈 벌어다 주느니 손해를 보더라도 내 돈을 벌자.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바로 뛰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일로 그 입문을 하시게 된 건가요, 부동산을? 부동산 일로 입문하게 됐던 건 감정평가법인을 처음 입사를 하게 됐었는데, 그때 선배님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좀 공부를 해라, 쉽다. 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에이 뭔 소리야 하고 안 했는데 네. 나중에 지나니까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1년 정도 소공을 하다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된 지 네. 3달이 됐는데 네. 그 소감이 어떤지. 일단 힘들고요. 어떤 게 힘든데 힘든가요? 재밌어요. 음, 왜냐면 네. 밖에 나가서 네. 일을 하다 보면 결국엔 좀 내가 책임져야 될 것들을 좀 회피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책임져야 될 것들을 제가 그냥 책임질 수 있다. 확실하게 내가 책임져야 될 수 있는 일들을 하니까 업무를 하는 그 강도나 스타일이나 조금 더 내 위주로 하게 된다라는 점이 네. 소공과 개공의 차이인 것 같아요. 차이인 것 같아요. 책임감. 네. 그럼 개업하시고 나서 지금 제일 어려운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이요. 어떤 것 때문에? 근데 사실 네. 그 코로나 상황이었던 거를 모르고 개업한 것도 아니고 네네네. 한참 겪고 나서 네. 그래도 나름의 그 판단이 쓰셔가지고 개업을 하신 걸 텐데 네네. 어떤 부분이 어려워요 지금? 명절을 앞두고 있다라는 거, 아,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생각지 못했어요, 사실. 명절을 앞두고서 이렇게 손님이 없을 줄은 몰랐어요. 네, 그 전에는 제가 오픈한 지 3달 차가 되고 있지만 네. 거의 매일매일 손님이 오시고 연락 오시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설 전, 그러니까 저번 주부터는 아예 그냥 움직이지 않으시더라고요. 지금 어떤 중개 대상물 주로 하고 계신가요? 다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는 신축 오피스텔 네. 이제 전세 맞추는 임대 작업을 좀 위주로 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 진입하는 분들이 오피스텔 임대 맞추고 매매하고 이런 걸로 진입하는 게 어떨까요? 젊은 네. 공인중개사분들한테는 네. 좀 메리트 있는 것 같다.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엔 고객층들이 저희랑 비슷한 나이 또래다 보니까 네. 내가 산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네. 브리핑을 하고 중개를 하면 조금 더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실제로 저랑 계약하신 분들의 대다수가 20대 초반에서 후반의 여성분들이 저랑 다 계약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그 젊은 남자 사장님인 걸 알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네이버 부동산 같은 거 보고 오는 거잖아요. 다방을 올려놨어요. 아, 제가 그게- 다방을 노출이 돼 쓰는데, 있으니까? 네, 근데 다방을 아. 쓰는데 다방에는 얼굴이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랑 상관이 없지 아.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고 보고 문의 오는 거에는 큰 차이가 없을지 몰라도 어쨌든 거래되는데 네네네. 그래도 그 동년배라는 공감대가 있기 네, 때문에 그런 데서 메리트가 네.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사실상 거의 다 한다고 하셨는데 네. 주로 하는 거는 지금 오피스텔 임대나 거래하고 있지만 다른 것들은 또 어떤 거 하셨었나요? 다른 거는 상가 사무실
그리고 뭐 일반 주택 전월세 네.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조용현 중개사님 또래에 지금 중개사 자격증을 이제 막 취득하고 이런 분들 중에 개업을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또 네. 요즘은 뭔가 그 저희 나이 또래 분위기도 많이 바뀐 것 같고 무조건 남 밑에 가서 시작해야 된다 이런 것도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개업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해야 될 게 많잖아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지금 조용현 중개사님 같은 경우에는 소공으로 활동을 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대략 감이 있는데 사실 다른 일을 하다가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바로 개업을 하기 어렵잖아요. 네, 어렵죠. 근데 그 중에서 많이 걱정하는 것 중에 초기 비용이랑 월 유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 이걸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런 게 대략 어느 정도 될지 그래도 대략적으로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매달 금액으로 이제 네. 환산하기가 사실 좀 애매하지만 네. 그래도 평균적으로 매달 들어가는 비용은 월세, 광고비, 뭐 식대, 핸드폰 요금 이런 것까지 합쳐서 한 200만 원 정도 한 달 매달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초기 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지금 입문하는 분들이. 초기 비용은 네. 보증금이랑 그리고 인테리어, 기타 등등을 포함해서 한 4천만 원 정도를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젊은 부동산 한정. 아, 네. 젊은 공인중개사들은 다방이나 직방 이런 걸 되게 활용을 잘 하려고 그렇죠.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광고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광고를 어떻게 띄우느냐가 중요하다. 전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광고비에 돈을 더 많이 쓰는 편이 계약을 성사시키는데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방금 사실 말씀해주신 게 그러니까 지금 중개업계의 뭔가 트렌드인 것 같은데 옛날처럼 권리금 많이 주고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메리트가 별로 없어진 거죠. 어차피 다 온라인 마케팅 위주로 네. 돌아가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워킹 고객 이런 걸로 그 권리금의 그 메리트를 만들기에는 옛날보다 많이 어렵다. 맞아요. 그러니까 회의감이 많이 드는 것 중에 예를 들면 권리금 1억 주고 좋은 위치에 들어갔는데 저 구석탱이에 있는 젊은 중개사가 온라인 마케팅으로 손님이 다 거기로 가고 있는 거죠. 자기는 전철역 출구 바로 앞에 있는데 그런 경우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꼭 그 비싼 권리금 비싼 자리에 가야만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특히 젊은 중개사들은 네, 더욱더. 맞아요. 그리고 좀 부담스러워요. 네, 이제 기존에 집을 구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물론 인터넷으로 한 번 더 검수를 하고 출발을 하시지만 막상 나오시면은 네.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는 곳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눈에 띄고 바로 앞에 있고 접근성이 좋다라는 장점은 있는데 부담스러워요. 들어가는 순간 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안 들어가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인터넷으로 속된 말로 네. 간을 보시죠. 음, 근데 저랑 이제 통화를 해보시면 목소리가 젊네. 이 사람은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응대할 때 저를 이용하세요. 네. 네, 저를 이용해서 네. 최대한 중개비 내신 거가 아깝지 않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젊은 중개사의 뭐 한계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오피스텔 임대 맞추고 이런 거는 젊은 중개사가 빠릿빠릿하고 잘하는데 그 거래 금액이 큰 중개 대상물을 못할 것이다. 이런 편견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시선이 네, 있고 예를 있죠. 들면 뭐 50억, 100억짜리 건물은 20대 중개사한테 맡기기 좀 부담스럽다. 경험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떨까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나와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네, 젊은 공인중개사라고 딱 떠올리시면 네. 대체로 반응이 양아치, 사기꾼 이런 반응이 너무 많아요. 그 정도까지. 네, 제가 그걸 겪어서 그렇구나. 그런 반응이 너무 많고 제가 이제 동료 공인중개사 분들을 봤을 때 딱 드는 생각이 얘는 뭔가 뭐 영업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그게 해요. 어떤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요? 아니면 네, 할 수 있을까? 아. 그리고 왜 저렇게 하지? 좀 너무 이렇게 훅 지나가는 것처럼 어영부영 넘기는 네, 네,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아쉽고 그것 때문에 이제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속상하죠. 그런 근데 거에 대해서. 네. 지금 젊은 공인중개사 분들은 그거를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런 프레임에 씌워져 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그거를 깨려고 바꿔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결국에
저희 젊은 공인중개사분들이 이런 노력을 한 10년 정도 했을 때 사실 저희가 10년 뒤면은 그래도 젊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을 그 후에 10년 후에 새로 들어올 젊은 공인중개사분들을 위해서는 미리 조금 우리가 힘들어할 필요가 있다. 인정하고 그거를 미리 깨부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체로 50대, 60대이신데 그 50대, 60대이신 분들이 젊은 20대, 30대한테 자신의 재산을 맡기는 게 네. 굉장히 어렵죠. 무섭죠. 혹시라도 엄한 사람한테 넘어가면 네. 어떡하지?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야 되고 그건 선배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좀 조언도 얻고 도움을 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게 요즘 그 고가의 빌딩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들, 뭐 강남이라든지 뭐 성수동, 한남동 이런 데에는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 공인중개사들이 그 수십억, 수백억짜리 건물 쓰는 게 비일비재하거든요. 옛날하고 네, 다르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 생기고 있고, 그래서 그런 틀들이 그 깨져서 그 하나의 전문직으로 인정받는 날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오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조용현 중개사님도 노력하고 네. 해서 나중에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새로 나온 그 뉴스가 있어요. 그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네. 인하를 하는 게 거의 그 인하할 것 같아요. 분위기가 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중개사들이 무조건 우리 밖으로 뺏는다 이렇게 화낼 거예요. 아마 화내는 게 대부분의 화내죠. 반응일 텐데, 근데 여기서 사실 우리가 조금 반성적인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게 사실은 중개 수수료 요율을 인하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게 뭐냐면 이게 정가가 아니잖아요. 0.9%를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최고 요율일 뿐이고 네. 그 아래서 네. 협의를 하는 건데, 이거를 낮춘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0.2나 3을 받을 땐 받고 또 0.9를 받을 땐 받고 이렇게 적절하게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임대 맞춰도 예를 들면 0.78을 받으려고 그러고 막 매매를 해서 진짜 큰 시세 차익을 안겨줬을 때도 0.78을 받으면 그 차이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무조건 낮추고 싶어하는 그 고객들의 포지션에서도 그런 게 생기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물론 그 당장 밖으로서 영향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소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그 중개사들 스스로가 좀 반성해서 다음에는 뭐 그러니까 국민들이 우리 중개사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서 안 좋은 소식보다 좋은 소식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개 수수료 인하 얘기는 항상 나오고 있고, 사실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중개 수수료가 아니라 다른 방면으로도 그 중개사들한테 핸디캡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엄청 많은데,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는 앞에 얘기했었던 거랑 조금 일맥상통.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공인중개사라는 게 전문직으로 인정을 못 받는다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네. 이 인식이 결국에는 중개 수수료 인하로 온 것 같고, 네. 실제로 제 고객님 중에 한 분께서는 그 같은 물건을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봤는데 그 부동산 중개사가 너무 불친절해서 계약을 하고 싶지 않아서 저한테 오셔서 저랑 계약을 하셨어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한테 손님이 돌아서 오셨거든요. 네. 그 부분이 좀 많이 속상했어요. 아, 오히려. 네, 이 손님이 왜 불친절하다고 느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전문성이 없어 보이는 그 모습이 좀 실망을 시킨 거 아닐까. 그래서 공인중개사분들이 단순하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 공부하고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어야 된다, 그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